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9일째 되는 오늘 대구에서도 저녁 6시 34분에 동성로에서 시민 추모제가 열립니다. 어제 유가족협의회는 합동 분향소를 열었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 또 지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이 49개 지자체뿐이었습니다. 대구 경북도 시도 차원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기초단체들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처럼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초단체들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꾸리기 힘든 여건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안전법과 다른 지금의 재난안전상황실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이태원 참사가 남긴 교훈을 행정에 녹여내는 일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경북 북동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이고요.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5cm 또는 5mm 미만, 경북 남서 내륙은 1cm 내외와 또 5mm 미만의 적설량 또는 강수량 보이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셔야겠고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등에서도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되니까요.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예천군이 경북도가 주관한 축산 분야 2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북도의 시군 축산 업무 종합평가와 시군 가축 방역시책 평가에서 각각 대상을 받은 건데요. 축산 업무 종합평가는 공모사업 발굴과 특수시책 추진 등 6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평가했습니다. 군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 악취 개선 사업으로 2021년 22억 원, 2022년 5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다양한 시책 사업 발굴 등으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축산 방역평가는 방역 시책 및 예산, 구제역, AI 등 2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했고요. 군은 중점 평가 항목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7대 방역시설 설치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축산물 해썹 관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축산업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축산 업무 추진과 시책 개발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도 영하권 기록했는데요. 한낮에는 5도에서 7도로 어제보단 조금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장갑과 목도리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동파사고 우려도 큰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가 폐쇄됩니다. 옛 7번 국도에 조성된 죽변 비상활주로는 적의 공격으로 기지 활주로가 파손될 때를 대비해서 마련된 군사시설인데요. 지난 1978년 건설 이후 2, 3년에 한 번 약 2시간가량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에 사용됐습니다. 그동안 울진군과 주민은 이 비상활주로 때문에 인근 죽변 면소재지의 각종 개발에 제한이 있고
또 한수원과 가까워서 사고 위험이 있다며 폐쇄와 이전을 촉구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가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국방부는 울진 비행장을 예비 항공 작전 기지로 지정한 뒤 주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기로 했고요. 울진군은 울진 비행장에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 한수원은 대체 시설 조성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안전은 물론이고 안전한 원전 운영과 건설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높은 2도, 습도는 6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에 울릉군 선거인단이 기상악화로 인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울릉군 선거인단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체육회장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아 울릉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체육회장 선거는 안동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모두 통제돼 안동으로 가지 못한 울릉군 선거인단은 같은 시간 동안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여론과 함께 개표 방식을 두고는 또 다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표 역시 울릉군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 울릉군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10명이라는 적은 선거인단 수 탓에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 선거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추후 있을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태원 앞서 참사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48일째 되는 날이고 내일이 49일 되는 날인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6시 34분에 대구에서도 시민 추모제가 이게 전국적으로 네, 전국에서도 네. 이 49제 행사를 또 하는 거죠. 걸로 네.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4분으로 바로 잡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예, 관용차입니다. 관용차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시장, 뭐 구청장 이런 네. 분들 타는 차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공적 타는 차. 목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차량인데요. 왜요? 이 대구 기초 지자체 일부에서 네. 관용차 교체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 북구청과 의회 등에서 내년에 고급 차량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물론 이 중 일부는 언론 보도 이후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예 안 한다고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일단은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북구청 같은 경우는 북구청장이 삭감 의사를 밝혀서 이제 구청장 차량 구입비는 없었던 걸로 됐지만 네. 의장 차량 구입비는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본회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 이제 교체 비용이 원래 당초에 올라왔었던 게 네. 이제 약 2억 원 정도로 예산안이 이제 합쳐서 배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원래는 이런 이제 지자체 관련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기관장 차량은 최소 등록일부터 7년 그리고 최단 12만 킬로미터를 운행해야 교체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 다 물론- 넘긴 거예요? 네, 요거 최소 기준은 물론 가까스로 네. 넘기긴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최소 기준인데 그럼 이런 차 이런 것도 구입하고 타고 이런 거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고물가 고금리로 안 또 그래도 살기 서민 힘든데. 경제가 어려운 네. 시국에 이 시급하지 않은 의전 관용차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당시에 염두 중인 관용차가 전기차 기종에서 최고급 사양이라서 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구청장은 이게 삭감이 됐지만 의장 차량비는 그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구
얘기해 주신 거고 대구의 다른 지역은 어떤데요? 서구도 그랬는데요. 네. 이 한 서구 의원이 최근 서구청 앞에 의전용 승용차 2대에 이 대해서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서구청 예산안에 서구의회 의장 등이 사용하는 관용 차량 2대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2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것에 대해 비판을 2대 했는데 하는데 2억여 원요? 네. 한 대 1억 정도인 거죠. 네. 1억 9천만 원 정도. 세상에. 그래서 이 의원에 따르면 의장용 의전 차량이 지난 8월 신차로 교체돼서 심지어는 그래서 불과 4개월 만에 차량 교체를 추진하려고 해서 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정리는 됐어요, 이 상황은? 이게 이제 당시 언론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 네. 서구의회 관계자가 직원 업무용으로 임시 배정된 차량이라 이전 차량을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제 언론 보도 이후 좀 문제가 커지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제 대구 서구의회 관계자는 이 관용차를 신규 도입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또 임시 발급 차량이 에 관한 이야기 역시 좀 규칙에 어긋난다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예, 도원지입니다. 네, 여기 달서구에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월광 수변공원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광 수변공원 일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곳은 이제 농어촌 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서구가 이제 월광 수변공원을 위한 뭐 공원이나 숲, 뭐 데크 등을 조성하면서 4천여 제곱미터를 이제 농어촌 공사로부터 임차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달서구가 토지 사용료를 좀 중복으로 일부 납부를 했고 또 농어촌 공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를 그동안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징수에 나섰습니다. 토지 사용료를 어떻게 중복 납부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달서구 공원 녹지가는 지난 2015년 도원지 주변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탐방로 데크를 설치하면서 이제 이런 농어촌 공사와 토지 사용료 계약을 맺고 납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후 이제 2년 뒤인 2017년부터 기후 환경과도 이 생태 복원 사업 의 일환으로 하천숲 일부를 조성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곳의 이용료를 합치면은 지금껏 1억 정도 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두 가가 사용료를 지급했던 이 도원지 주변 부지 중 일부가 번지가 중복이 됐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기후 환경과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 달서구는 이 상황을 몰랐던 네. 겁니다. 아니 6년 동안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는지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된 건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달서구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이제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제 달서구 의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지적을 해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했더니 네. 이제 담당 부서 측에서는 이 부서가 달라서 이 사업 시행 당시에 미처 확인이 안 됐다면서 이 중복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재산세도 최근에야 징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도원지를 농지 목적 외로 이용하면서 재산세 납부 대상이지만 최근 이 수송못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보고서야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처음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과세 기간이 법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3년치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이전 수성못과 지금 도원지의 상황이 그럼 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요. 네, 비슷하다. 예, 수성못은 이제 더 이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잃은 곳이고요. 네. 도원지는 현재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좀 일단은 차이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달서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아예 처음부터 농어촌 공사와 계약을 맺고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달서구 역시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이 아니라 주민 편익 사업으로 이곳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토지 사용료를 따로 납부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네,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은 막 일어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대구시 탄소 중립입니다. 네, 대구시가 탄소 중립 뭔가 좀 계획 이런 걸 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가 2050 탄소 중립 전략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3조 원을 들여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을 줄이겠다. 탄소 중립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 일단은 2018년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897만 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30년까지 45%, 2040년까지 70%를 감축하기로 했고요. 네. 2050년까지 순 배출량 0, 그러니까 제로,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 건데요. 네. 이 5대 대표 과제로는 대구 지역 주요 산단 지붕이나 유휴 부지 등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네. 수송 분야의 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 뭐 친환경차 보급 등을 언급했고요. 또 이 상수도와 하수도 중간 단계인 중수도를 좀 확장을 하고 또 금호강 유역의 녹색 힐링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다만 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합신공항이나 금호강 르네상스 같은 이런 이제 탄소 배출을 대규모로 나오는 사업들을 오히려 하는 사업들이 하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시민 의견도 듣고 또 이를 학습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시민 참여 협의체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탄소 중립이야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까지 잘 수용해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대구시는 이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을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확대하겠다?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확대 시행의 배경으로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진 것에 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먼저 이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비롯해서 이 청년 주거 지원 원스톱 플랫폼 또 청년 전세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자 지원해 준다는데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예요? 기존의 2%에서 이제 5%로 확대가 되고요.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 협약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이제 은행 등의 재협약을 위한 막바지 조율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구시는 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안내나 접수를 위한 청년 안방이라는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네. 이 정부와 대구시의 주거 부동산 관련 정책과 또 법률 상담 등을 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구형 주거 종합 포털로 확대 개편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신설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어떤 자격이 있겠죠? 네, 일단은 올해 7월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 이 전입 예정인 이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이제 청년인 이 무주택 청년 가구여야 하고요. 네. 이 대구시 관계자는 최종 이 시중 금리의 급등으로 이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고요. 이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이 주거 관련한 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 얼른 보죠. 뭔가요? 네, 국민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이제 뭐 개혁안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 젊은 층에서는 못 받을까봐 걱정이고, 네. 예, 뭐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이제 보건복지부가 백지 광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제 젊은 세대와 간담회를 이제 갖고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은 국민연금 개혁 에 관련해서는 이게 청년들이 좀 나이가 들어도 이 연금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좀 강조했습니다. 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현장 리포트는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의성군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부담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동은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동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성군이 의성읍 중리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해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직매장은 생산자가 생산부터 포장, 진열, 가격 결정과 같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출하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시범 운영 전부터 300개가 넘는 농가에서 참여를 희망했을 정도로 이 농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철에 나오는 품목들 위주로 114개의 농가가 106개의 품목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으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담당자의 목소리를 통해 듣겠습니다. 의성군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 의성군 안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먼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저희 의성군에서 나오는 사과랑 마늘, 쌀이라든지 100여 가지 정도가 진열돼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제철에만 나오는 농산물이 아닌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품목들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전 300여 농가들이 지금 출하를 희망하신다고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12월 달에 나오는 품목에 한해서는 100여 농가 정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다양한 품목들이 나와 있어서 더 소비자들에게 의성군 관내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송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곳이 넘는 농가들이 참여한다.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유통 판로가 열린다는 게 정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이 물건은 있지만 유통망이 없어서 곤란하셨던 분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또 신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생산한 걸 당일 판매할 수 있으니까 신선한 채소를 자신 있게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소득도 올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접 재배한 것들을 판매한다고 하면 대량으로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물품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소규모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도 되고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생각 드는데요. 현장에서 물건을 팔고 계신 지역의 농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직접 듣겠습니다. 사과하고 쪽도 첫 개장해가지고 많이는 안 가져오고 조금 갖다 놔봤어요. 그냥 이제 시험 삼아. 농민들한테는 좋죠. 이 유통 단계가 없으니까 내가 농사지가 직접 팔 수 있고 지역에 나오는 걸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또 금방 또 나오는 게 다른 데 거는 며칠씩 그거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부 다 짙대 나오는 게잖아요. 그게 좋은 게죠. 대파랑 늙은 호박 파는 지금 제철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기농에서 이렇게 정착에 농사를 짓는데 짓다 보면은 또 많이 들어되잖아요. 이렇게 팔면 좋긴 좋은데 이제 처음이라가 잘 팔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거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이제 로컬푸드가 생기니까 그 점이 좋아요. 시범 운영한 게 2주라고요? 네, 2주밖에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농산물이라는 거는 계절도 타고 신선식품이라서 챙기는데도 또 이렇게 좀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매장을 하나하나 이제 지금 채워가는 과정인 건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신선 코너에는 상품이 가득 채워지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들이 확보되고 시간도 지나면 물건도 꽉꽉 채워지고 품목도 다양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하고 채워나가면서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인 거죠. 네. 물건을 사러 오셨거나 둘러보러 오신 분들도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그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산자랑 직거래로 하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생산한 사람에게 직접 살 수 있으니까 얼굴 보고 사니까 신뢰감도 있고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직매장에 오신 분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상추하고 그 순두부 있잖아요. 하고 여주 말린 거 요대로 샀어요. 매장이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싱싱한 걸 제때 구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처음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이 구비대가 있고 가격대도 괜찮고 순두부하고 빨간 감자 그거 쪄 먹으면 맛있거든요. 우리 좀 멀어가지고 집이 그래도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알찬 공간으로 바뀌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무휴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겠고요.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서 의성의 농산물이 또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동 전동훈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경찰청이 올해 베스트 방범단체 3곳을 선정했습니다. 두류 3동 자율방범대, 산격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그리고 동성로 시민경찰대 이렇게 3곳인데요. 민관 합동치안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참 늘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모이는 곳이죠. 동성로의 안전을 지키는 동성로 시민경찰대 여러분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장문기 대장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동성로 시민경찰대가 뭐 활동도 많이 조명을 받았고 또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참 특별한 한 해였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자치경찰의 날 감사장도 수여를 시민으로서 받았고요. 또 대구경찰청에서 이번에 베스트 협력단체 1년을 해서 시상하는 방범협력단체 상도 저희들이 받게 되어서 네.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저희 대원들도 아주 보람있고 활기찬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성로 시민경찰대는 언제 출범을 했나요? 작년 11월 말경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예, 중부경찰서 시민명예경찰 교육이 3년마다 있는데요.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성로 시민경찰을 만들었고요. 네. 그 교육 내용이 이제 주로 보면은 시민경찰 개요라든가 경찰 부서별 업무, 경찰의 이해, 생활방법 요령, 수사사건 처리, 교통안전활동, 자치경찰 제도의 이해 이런 과정들을 일주일 동안 수료하고 네. 이제 저희들이 방범활동, 치안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어떤 방범활동을 할까 하던 중에 그 중부경찰서 대범근 팀장님이라고 네. 하는 분이 계신데, 네. 예, 그분이 이제 그 동성로 쪽에 이제 치안이 약하고 이제 좀 범죄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네.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예, 저희들이 동성로 시민경찰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전부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원을 계속 늘어가고는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 지금 29명입니다. 그건 많네요. 예. 네. 아니, 이게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29분이나 모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네. 그 수료한 분들은 다른 봉사를 많이 하시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해서 제가 그 봉사할 분들을 좀 자유롭게 뽑게 해달라고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네네. 승인을 받고 네. 봉사자들을 계속 뽑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구성원들 보면은 여성분들이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남성분들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주로 이제 다양한 직업군 교수분들부터 해서 세무일 하는 분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네. 이제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다수가 직장인들이고요. 연령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낮에 하시고 예. 따로 시간을 내서 저녁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부 경찰서 담당자분 저희 그 섭외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얘기 듣고 그랬는데 정말 성실하시다고. 아니 한 주도 활동을 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활동 시간은 그럼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활동 시간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서 8시 30분 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뭐 변순인데 거기를 그 시간 정도를 하는데 네. 경찰서에서 7시에서 8시 사이가 그 지구대 경찰관들 교대 시간이라고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저희들 그 시간에 순찰을 좀 부탁해서 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경찰서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해가지고 그죠? 예. 시간대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팁을 받아서 하는 이거 진짜 실효성이 높겠네요. 네. 예. 그 동성로가 되게 넓어요. 예. 네. 그 어떻게 코스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매주 순찰할 때마다 네.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몰카 범죄 때문에 뭐 228공원이나 국채보상공원 화장실 공동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몰카 뭐 감지기를 저희들이 인터넷에 별도로 저희 개인 사비로 구입해서 어머나. 뭐 그런 활동도 하고요. 네. 예, 주로 뭐 그런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예. 어둡고 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걱정스러워하는 어떤 공간이나 위치 이런 데를 많이 찾아서 거기를 좀 메워주시는군요. 예, 저희들 뭐 방범 활동 뭐 범죄 예방 활동이니까 주로 네. 이제 저희들 뭐 이쪽 중구에 사는 분들이 3분의 2 정도 되다 보니까 범죄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저희들이 주로 가고 뭐 동성로 일대는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대백 일대라든가 뭐 저 옛날 구 한일극장 뒤쪽 교보생명 있는 쪽 그쪽까지 해서 뭐 국제보상공원 경대치대 있는 원룸골목까지 다 순찰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막 좀 무섭게 이렇게 가다가 안심이다 할 거거든요. 그럼 뭐 제가 네. 듣기로도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시면서 주로 어떤 점들을 살펴보시나요? 주로 아무래도 이제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 아니면 시민 보행에 뭐 위해 요소가 되는 거라든지 뭐 보안등 뭐 가로등 보도블록 깨진 거라든가 아니면 뭐 화재 위험이 있는 거라든가 다양한 뭐 시설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등이라든가 이런 거 고장 나서 왜 그런 것도 좀 챙겨주고 그러시는 거죠? 예. 당연히 어제도 순찰하는데 보니까 보안등이 뒷골목에 뭐 깜빡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진 찍어서 경찰서에 뭐 넘겨주면은 맞습니다. 처리를 하고 그렇죠. 박스 같은 거 뭐 보행자 뭐 뒷길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화재 위험이라든가 보행자 통행에 불편한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강목 같은 거 빈병 같은 거 이제 범죄에 위험하죠. 위험할 것 같은 거 이제 사전에 치우고 뭐 유리창 깨진 상가 같은 데 있다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른이 좋아하실 수밖에 더 있나요? 개선해야 될 것들까지 다 찾아서 해주시고 하니까. 근데 아까 저기 공동 화장실 이런데 혹시 몰카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사비 들여서 뭐 사가지고 넣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작가님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뭘 많이 하시던데. 호루라기 이런 것도 막 전하고 그러셨다던데요. 이거는 그 성범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취약하고 또 안전기각길 이제 호루라기에 안전기각길 뭐 안내문을 넣어가지고 조그맣게 글을 적어서 이제 밝은 길로 귀가할 때 귀가하고 또 뭐 귀가할 때 누가 좀 쫓아오는 것처럼 의심이 되면 큰 길로 나가고 또 뭐 112 신고하는 거라든가 방법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또 아니면 귀가할 때 이어폰 끼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어폰 끼지 않고 귀가하라든가 그런 안내 문구를 넣어가지고 호루라기를 여성분들한테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매주 가시는 거잖아요. 덥든 예, 춥든 그렇습니다. 막 비가 오든 막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픈 그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슬픈 일들이 많은데 골목이나 이런 데 치안을 위해서 다녀보시면 예. 어때요? 좀 그런 어떤 큰 어떤 그 슬픈 일이 있고 나면 좀 달라지거나 이런 게 느껴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희 대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작년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지 않았다면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행사도 좀 많았고 맞아요. 코로나 풀어주니까 조금 하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 후에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보면 순찰을 해보면은 좀 차분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이번에 그 참사가 있고 나서 우리 또 대원분들하고 하신 얘기도 남달랐을 듯합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면 이게 저희 같은 단체가 저희들이 이제 범죄 예방이나 어떤 뭐 일정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뭐 문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를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단체가 많고 시민들 참여가 많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도 관심을 가지고 뭐 신고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참사나 예방 효과나 뭐 피해가 많이 줄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골목을 다니시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예를 들면 뭐 좀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는 일도 자주 있지 않으세요? 예, 뭐 길을 묻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있었던 예로 뭐 280원 화장실에 주차자가 난동 부리고 있다고 거기 좀 가봐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주로 뭐 경찰 대하듯이 좀 묻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자비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스프레이 뿌리는 그걸 2개를 구입해서 앞에 1명, 뒤에 1명을 지니고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 방송 듣고 계시면 좀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사비를 자꾸 쓰시고 그러시네요. 이 저 동성로 시민경찰대가 골목 순찰도 하시고 예를 들면 뭐 그 범주 안에서 뭔가 행사가 예를 들어 있다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이런 일이 자주 있잖아요. 시내니까. 그럴 때 혹시 뭐 좀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새로 생긴 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횟수는 적고 뭐 중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로 뭐 봉사자가 좀 모자란다고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 활동하는 요일이 아니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뭐 가실 수 있는 분들 보내드리기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뭐 캠페인 할 때 같이 이번에 그 음주문화 개선 차원에서 뭐 물티슈를 저희 사비로 500개 제작해서 또 사비 나왔습니다. 이런 그렇게 해서 아유. 그 물티슈 뭐 음주문화 개선 마약 퇴치로 그렇게 그 슬로건으로 물티슈 배부하기도 하고 또 자치경찰이 그 500일 비전 선포식에 제가 그 저희 자치경찰 동성로 시민경찰대 홍보도 할 겸 그 토론자로 발표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문기 대장님도 다른 일을 하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지금 아직도 한 1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는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막 나올 건데 조금 더 역할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시민 한 사람으로 또 대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자치경찰이 작년에 뭐 발족해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도 역시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해보면은 이제 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안 행정의 주체이고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가 뭐 많은 치안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동성로 시민경찰대 장문기 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정명 작가 소설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스릴러에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정명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요. 제목은 브로큰 썸머, 부서진 여름이라는 작품이 미국 그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스릴러 6권 중에 한 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제니스 할렛의 디 어필, 또 에이드리안 맥킨티의 디 아일랜드, 또 샤샤 로스차일드의 블러드 슈거,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함께 이정명 작가의 부서진 여름이 선정이 된 것인데요. 이정명 작가는 이 한국형 팩션이라고 하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쓴 그런 이제 창작물을 팩션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형 팩션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가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드라마로도 제작된 뿌리 깊은 나무, 또 바람의 화원, 이런 작품의 원작자이고요. 또 해외 10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겨울을 스치는 바람, 이런 작품들로도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네, 부서진 여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크게 화가로 그 성공을 한 그 주인공 한조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떠난 건지 뭐 도망친 건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지내던 작업실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아내가 직접 쓴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의 그 소설 속에는 주인공 한조가 25년이나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비밀이 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최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 또 점잖은 예술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역질나는 내면까지, 그러니까 대체 이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출간된 이 부서진 여름은 이 거짓말과 오해가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 송두리째 빼앗아가는지 그 세 남녀의 비틀린 그런 운명을 통해서 그려낸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스릴러 작품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뭐 하나 읽고 꽂힌 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 보면 대단한 책인가 봅니다. 예, 나중에 그 작품 뭔지 꼭 제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책이 이제 올해 9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아마 아마존 크로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능이 됐는데, 뉴욕타임즈 편집자의 추천 신간으로 소개가 되고, 또 퍼블리셔스 위클리라든지 커커스 리뷰, 리스트, 이런 그 문학 전문 매체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서점인 그 아마존 책 소개 사이트에도 독자 리뷰가 이 책 한 권에만 2,000개 이상이 지금 달려 있고요. 대부분이 이 탁월한 심리 묘사, 치밀하게 구성된 서사, 또 극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아주 높게 칭찬하는 그런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전통적인 살인 미스터리보다 결혼 생활을 지탱하고 파괴할 수 있는 자기 기만, 자기 도취, 그리고 말하지 않은 진실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자, 오늘의 해결책으로 가죠. 네, 늘 제자리인 것 같아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인 이 송준미 작가의 에세이인데요. 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의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작가는 병원을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았죠. 이 지난 삶과 또 일을 돌아보면서 이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선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살피는 데서부터 이 저자의 글쓰기는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진료실에서, 병원 진료실에서 만났던 그 환자들에게 자신이 못다 해준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연말 독서에 정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따뜻한 에세이입니다. 읽으면서 다 힐링하시라고, 위로받으라고 쓰신 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저자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동네 카페나 빵집에서 만난 사이였다라면 들려주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네. 네,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과 전문의답게 이 글은 뭐 비교나 실망이나 자책 이런 것들을 넘어서 참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모험담 뭐 그런 느낌의 글들이 책에서 계속 펼쳐지는데요. 네. 정말 구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워낙 다들 살기 힘드니까 내가 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서로가 위로하고 막 이렇게 뭐 이쁜 말 있잖아요. 쓰담쓰담 뭐 토닥토닥 이거가 참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해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계기가 되겠네요, 이 책이. 네, 네. 이 책에서는 정말 따뜻하고도 정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글들인데요. 가령 이제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뭐야? 좁은 유리병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답답하겠다. 늘 제자리인 것 같지? 빛을 잘 받아야 해. 공기방울 날개 달면 너희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야. 높은 곳을 향해 보자. 하늘에 닿으면 정말 기쁠 거야. 그런데 또다시 그 자리에 있지? 그렇지만 너는 달라지고 있어. 날마다 성장하고 있거든. 마리모를 대상으로 마치 동화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네요. 실제로 이 마리모를 바라보면서 이 작가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자신이 해주고 싶었던 또 다른 말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늘 제자리인 것 같아서 또 나만 못나게 태어난 것 같아서 좌절하고 크게 아파하던 그런 환자들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저자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네. 설명합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인 것 같아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고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자신만의 발걸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의사로서 또 짚어주기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어떨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애완식물이잖아요, 마리모가. 네, 그 네. 작은 병 안에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물원 우리에 갇힌 뭐 같다라든가 이렇게 네. 작은 병 안에 있는 마리모 같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씁쓸하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저자는 사실 자신이 진료실에서도 뭔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또 고백하거든요. 네네. 그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이라는 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어가거나 더 높이 날아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길을 걷듯이 느리더라도 자신이 택한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가다 예쁜 꽃을 만나면 사진도 찍고 새소리가 들리면 잠깐 멈추어 감상도 하고요. 괜히 남과 비교하며 나만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나만 계속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과제가 비교하지 않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그 진짜. 네. 네.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저자의 제안이 이제 책에서 시종일관 등장을 하는데요. 네. 마치 오랜 친구와의 정담처럼 아주 즐겁고 따스하고 공감이 가득한 이런 이제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고 싶어서 자신은 틈틈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자신의 글쓰기에 영감을 준 책이나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네. 수험생 가정의 부모와 아이의 그 마음을 위로할 만한 내용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짧은 대목인데 여기 잠깐 더 읽어드릴게요. 예. 부모가 들인 수고와 노력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반드시 자식이 잘 되거나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매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예뻐해 줄 뿐 아이가 장성하여 어떤 어른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저 네. 사랑해줘라, 사랑해라. 네. 그겁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애기들이 애기 때 이쁨 다 줘가지고 네. 크면서 우리 힘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네. 교육에 확실히 왕도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네네. 이 정신과 의사인 송준미 작가 역시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제안을 이 책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편안하게 뭔가 마무리를 제대로 하자 싶을 때 읽으면 딱 좋은 책이겠는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저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라는 세계에서 의미라는 세계로 넘어가려면 관계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는 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세상과 타인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신의 해결책 늘 제자리인 것 같아도 소개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동북로 복현오거리에서 상격중학교 3거리 방향 복현오거리 지나 가장자리 차로에 시내버스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당산로 중리내거리에서 당산내거리 방향 중리내거리 지나자마자 1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달서로 원대오거리에서 방곡의 내거리 구간은 양방향 소통 원활하고요. 국채보상로는 서대구공단 내거리부터 동신교까지 양방향 서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의성 부근 161km 지점부터 일대 1.4km 구간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은 1차로로만 이동이 가능해서 속도 살짝 떨어지지만 이 구간만 지나면 다시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수성나들목 더 지나 청도 나들목까지도 어려움 없이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최강한파 속에 대구에서도 쪽방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숙인 주거시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이들을 돕는 협의체를 꾸렸는데요. 개별적으로 해왔던 그 주거나 일자리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후의 사각지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 이어가야겠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